국민연금만 믿었다가 파산? 60대 은퇴자의 생활비 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이미 은퇴를 한 뒤에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을 받으면서 조금 부족해도 이번 달 월급으로 해결하지 뭐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정작 은퇴 시점이 다가오거나 이미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 생각보다 더 빠르고 무섭게 생활비 문제가 내 현실로 밀려오곤 합니다. 특히 나중에 국민연금 나오면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분들은 실제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거나 혹은 예상했던 지출보다 훨씬 큰 변수들이 생겨나서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오늘은 국민연금만 믿고 살았다야 충격을 받았다는 60대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과 실제로 어떤 점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유, 나랑은 아직 좀 거리 있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40대, 50대 분들도 사실 결코 남일로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을 이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은퇴 준비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우리는 보통 60대 중후반이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노후 생활을 시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은퇴라는 걸 체감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수입이 확 줄어드는 불안감이에요. 물가는 오르는데 들어오는 돈이 예전만 못하니 자연스럽게 이전과 다르게 꽉 조여드는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준비가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와 실제 삶의 모습이 자꾸 어긋난다는 거예요. 은퇴 전에는 내가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까? 아마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되겠지?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면 90만 원, 100만 원, 혹은 120만 원 안팎으로 산출이 되고 그 돈만으로는 월세나 건강보험료,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 등 필수 지출조차 넉넉하지 않은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은퇴 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 항목이 생기거나 커지기도 합니다. 부모님 병원비나 형제 자매 지원, 혹은 자녀 결혼이나 학자금 대출을 도와주느라 목돈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건강에도 이상 징후가 생기면서 병원비가 매달 꽤나 큰 금액으로 발생하기도 해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니 당연히 예산이 넘치고 말죠. 2. 실제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생활비의 현실. 그럼 지금부터는 60대 은퇴자 분들의 실제 사례 3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조금이라도 내 상황이나 앞으로 닥칠 미래를 그려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 첫 번째 사례 월 110만 원으로 생활비 충당이 될 줄 알았는데. 상황 요약. 서울에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셨던 김모 씨 65세. 6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충분한 퇴직금과 함께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퇴직금이 있고 집이 있으니 괜찮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은 약 110만 원. 여기다 개인연금도 조금 있지만 그건 한 달에 3,040만 원 정도라고 해요. 문제 발생. 은퇴 후 남편과 단둘이 사는 상황이라서 한 달 생활비가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는데 생각보다 여기저기 지출이 컸습니다. 우선 집 유지비 관리비, 수도 전기료, 기타 공과금 등만 2,030만 원 수준. 거기에 남편과 본인의 건강보험료, 병원비, 약값 등으로 20만 원 이상이 들고요. 음식비와 각종 생필품비도 최소 40만 원 이상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달 나가는 돈이 10만 120만 원은 기본이고 예상치 못한 수리비나 용돈 등으로 이것저것 얹으면 순식간에 150만 원 가까이 훌쩍 뛰어요. 느낀 점. 결국 퇴직금에서 조금씩 생활비를 보충해 왔지만 점점 빠져나가는 속도가 감당이 안 되더래요. 처음엔 아직 여유가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계속 커지니 더 이상 마냥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모 씨 부부는 이제라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혹시나 집을 전세로 주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방법도 고민 중이라고 해요. 2-2. 두 번째 사례 생각지도 못한 자녀 지원으로 목돈이 계속 빠져나가요. 상황 요약.
박모 씨 63세는 50대 중반에 조기 퇴직을 하시고 소규모 자영업을 몇 년간 하다가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 뒤 특별한 소득 없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노동도 하며 버티던 중에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왔어요. 개인연금은 따로 없고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약 90만 원 정도. 그래도 박모 씨는 월세로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있어서 거주비 부담은 크게 없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문제 발생.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었어요. 아들, 딸이 모두 대학을 나왔지만 취업이 잘 안 돼서 방황하는 기간이 길어졌고 결국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나 자격증 공부를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자녀들도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나이인데 현실이 여의치 않다 보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고요. 느낀 점. 결국 매달 90만 원 정도의 연금 중에서 자녀 용돈, 독서 실학원비 등의 명목으로 4,050만 원씩 나가고 나면 정작 본인들의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축은 꿈도 못 꾸고 가끔은 대출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고 해요. 마치 뒤늦게 다른 사람 뒷바라지 하다가 내가 늙어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자녀가 더 잘 돼서 효도하겠다고 하면 눈물이 난다고도 하시더라고요. 2-3. 세 번째 사례. 은퇴 후 문화생활을 즐기자던 꿈은 사치였나 봐요. 상황 요약. 예술과 문화활동을 좋아하던 이모 씨 68세는 은퇴 후에 여행도 다니고 미술관이나 콘서트 같은 공연 관람도 자주 하면서 노년을 우아하게 보내고 싶었다고 해요. 직장 생활할 때 돈도 꽤 모았고 집도 마련해둔 상태였습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 원 정도를 받게 됐는데 그 금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에 퇴직금 중 일부를 운용해서 매달 어느 정도의 이자, 수익이라도 만들려고 했죠. 문제 발생. 하지만 운용하던 자산이 주식이나 펀드에서 크게 손실을 보게 되면서 원금이 많이 줄고 말았습니다. 그걸 메우고자 남편과 주택담보대출을 조금 받았고 이자가 또 매달 나가니 이제는 국민연금 120만 원에서 이자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훨씬 적어요. 문화생활은커녕 가끔 친구들과 만나는 비용이나 외식비도 줄여야 하니 사는 재미가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느낀 점. 언제까지 이렇게 아껴야 하나? 하면서도 막상 딱히 수입원이 추가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예전만 못하니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요. 결국은 집을 줄이거나 지출을 더 줄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하소연하시는데 오랜 기간 꿈꾸던 우아한 노후가 무너져 버리니 심리적 박탈감도 굉장하다고 해요. 3. 공통된 고민 계획 없이 맞이한 노후의 가혹함. 위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각자의 상황과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고민이 보이실 거예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쉽지 않다. 이것이 요약이죠. 생활비라는 게 단순히 먹고 자는 비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 지원, 건강 문제, 주거, 유지비, 계획하지 못했던 긴급 자금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난 한 달에 이것만 있으면 되라고 계산했다가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터지면 금세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부모 세대 또는 현재 6070대들은 자녀 교육에 공을 많이 들인 분들이 많아서 부모가 자식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또 실제로 지금의 사회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 자녀가 독립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벌어집니다. 4. 노후 준비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자. 그렇다면 이미 은퇴를 했는데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의 이야기 포인트는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바꾸자에 가까워요. 물론 가장 좋은 건 20대나 30대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4050대가 되어도 본격적인 노후 자금 계획을 못 세운 분들이 많으니 지금이라도 간단한 원칙 몇 가지를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자. 한 달 생활비로 20만 300만 원은 충분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피고 반드시 플러스 알파를 고려해야 해요. 병원비나 자동차 수리, 가족 행사, 경조사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도 빼놓지 않고 포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수입원을 만들자. 꼭 개인연금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부업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아요. 은퇴자가 일하기에 좋은 직업이나 사업 아이템을 조사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취미나 특기를 살려 소소한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마음의 안정을 조금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지출 줄이기의 구체적 방법 찾기.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지출을 줄이는 일이에요. 하지만 막연히 줄여야 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달 통신비, 보험료, 각종 구독 서비스, 가정의 전기가스 사용량 등을 하나씩 점검하고 필요 없는 건 과감히 정리하세요. 안 쓰는 OTT 구독을 끊는 것부터 저렴한 통신요금제로 바꾸는 방법, 되도록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습관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산 재배치를 고민하자. 은퇴 후 자산 운용이 잘못되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전 자산과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혹시 집이 있다면 너무 큰 집을 유지하느라 재산세나 관리비로 허덕이는 것보다는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 간 솔직한 대화와 계획 세우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현실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어떤 재정 상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더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각자 노력할 점을 정해 두면 불필요한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미리 준비하고 부족해도 함께 헤쳐나가자. 오늘은 국민연금만 믿었다가 파산? 60대 은퇴자의 생활비 현실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솔직히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운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모두가 머릿속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단지 실제로 마주치지 않았거나 아직 닥치지 않았다고 느껴서 체감하지 못했을 뿐이죠. 은퇴라는 건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고 그 시점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를 해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절망하기보다는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고 여기에 개인연금이든 투자든 혹은 일할 기회를 조금 더 붙잡든 추가 수입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출을 줄이는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따라줘야 하죠. 사례를 들어보면 은퇴 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십 년을 일하고 이제 와서 조금 놀며 쉬자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인 비용 부담과 갑작스러운 변수들은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달에 내게 필요한 최소와 여유롭게 사는데 필요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지출을 우선순위에 둘지 세세하게 고민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 건강도 챙기는 거예요. 돈 문제로 우울해지고 부부싸움이 잦아지면 결국 그 스트레스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체념도 필요하고 부족해도 우리 둘이 혹은 가족이 이 정도면 살아갈 만하다며 서로 다독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예상치 못한 문제도 좀 더 단단히 맞설 수 있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은퇴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너무 늦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 보세요. 자녀들과도 자주 대화하고 동료나 친구들과 정보도 공유해 가면서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도 계속 이어지는 내 인생이니까요. 경제적으로 좀 빠듯해도 우리가 조금씩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기울이면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일상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